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최영희 어르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입가엔 굳은 각질이 하얗게 들떠 있었죠. 아침에 세안만 하고 나오면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고 외출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더 심해져서 얼굴이 땡기고 가려울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도 피부가 따끔거려 화장도 포기하게 되었고 점점 외출도 줄어들게 되었죠. 젊었을 적엔 동네에서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나이가 드니 그런 이야기는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최 어르신의 화장대에는 한때 광고에서 보았던 비싼 크림들도 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권하는 미백 크림,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추천하던 안티에이징 제품도 하나쯤은 써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촉촉한 것 같다가 금방 예전으로 돌아오고 어떤 날은 오히려 피부가 간지럽고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다녀가며 두고 간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 바세린이었습니다. 바세린은 그저 입술 트면 바르는 제품이라고만 생각하셨던 최 어르신은 큰 기대 없이 바세린을 얼굴에 조금 발라보기로 하셨습니다. 밤에 세수 후 아직 얼굴이 촉촉한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 콩알만큼 덜어내어 눈가, 입가, 그리고 이마에 얇게 펴발랐습니다. 끈적해서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그대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전날보다 훨씬 부드럽고 당김이 없었고 주름이 있던 눈가가 살짝 덜 푸석해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바세린을 바르는 밤이 늘어갈수록 변화도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30년 넘게 노인성 피부 질환과 안티에이징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바세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세린은 순수 정제된 석유 젤리로 피부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민감한 피부, 약해진 피부, 주름이 깊어진 피부에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보습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수분 공급 그 이상의 작용을 합니다. 첫째, 노화된 피부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줍니다. 둘째,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탈락을 도와줍니다. 셋째,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네 번째,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며 주름의 악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바세린의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는 바세린이 다른 고가의 보습제에 비해 피부 수분, 손실 방지 효과가 170%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도 바세린을 사용한 그룹이 증상, 호전율과 피부 회복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세린은 지켜주는 것에 집중한 보습제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제품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피부 보호막인 셈이죠. 최 어르신의 경우처럼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는 시점과 방법입니다. 세안 후 피부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바세린이 피부 속 수분을 그대로 가두고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피부에 그냥 바르면 오히려 겉돌거나 끈적이기만 할 수 있죠.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면 수면 중 피부 재생을 도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렴한 제품이니까 효과도 그만큼일 것 같다고요. 하지만 오히려 복잡한 성분이 없는 단순한 제품일수록 장기적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더구나 가격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3,000원짜리 한 통으로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어떤 보습제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셈이죠. 피부는 비싼 걸 바른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내 피부에 맞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최영희 어르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만큼 한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당기지 않고 화장도 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다시 꺼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반가웠다고요. 누군가 알아봐준다는 건 노력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싸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꾸준한 실천 하나로 피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이 단순한 보습을 넘어서 어떻게 주름을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지 그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바세린을 절대 얕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피부의 변화와 건강한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세안 후 조용히 바세린을 얇게 펴바르고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아침에 얼굴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이미숙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 입가에 내려앉은 팔자 라인, 목에 자리 잡은 가루 주름이 하루가 다르게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교사로 근무하면서 밝은 인상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화장품도 바꿔보고 인터넷에서 본 팩도 해봤지만 결과는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부과에 동행한 딸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바세린 안 쓰세요? 자기도 밤에 항상 바르고 자는데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날 이후 이미숙 어르신은 딸이 권한 대로 바세린을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 세수 후 거울을 보던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눈가가 덜 거칠고 잔주름 사이가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워 손끝으로 살짝 문질러 보니 정말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셨죠.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일 뿐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실은 피부 노화의 외적 증상인 주름 완화에 꽤 유의미한 작용을 합니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직접적인 유효 성분을 공급하진 않지만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촉촉함을 유지시키고 이로 인해 주름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건조 수축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고 외부 자극이 차단되어 있다면 재생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면 보습 장벽 역할을 하죠. 서울대 의과대학 피부노화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바세린을 사용한 그룹과 일반 보습제만 사용한 그룹의 피부 변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세린을 4주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주름 깊이 측정 지표에서 평균 22%의 개선을 보였고 특히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 감소율이 뚜렷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세린을 사용하는 양과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무조건 두껍게 발라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세린은 아주 소량 얇게 펴바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히거나 땀이 나며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르기 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손끝으로 바세린을 녹여 체온으로 부드럽게 만든 후 살살 눌러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숙 어르신은 바세린 사용 3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빛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뭔가 특별한 관리라도 하셨어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자신있게 바세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도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사지숍을 찾으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용을 줄이고
바세린 하나만으로 저녁 루틴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값비싼 에센스나 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목주름이나 이마주름, 팔자주름처럼 자주 움직이는 부위의 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개선이 아닌 꾸준한 루틴화입니다. 일주일 바르고 그만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3주, 4주 이상 지속하면 피부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며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바세린을 바르는 부위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눈가에 사용할 경우 바세린을 바르기 전 녹차, 우린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주면 항산화 작용이 더해져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입가 주름에는 저녁 식사 후 바로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미지근한 수건을 3분 덮어주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부의 온도를 약간 높여 흡수를 도와주는 이 방식은 피부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밀봉요법의 일종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가의 주름 앰플, 콜라겐 크림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효과는 잠깐, 피부는 다시 메말라가는 악순환. 바세린은 그런 불신의 시간을 딛고 다시 피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줬느냐보다 매일 어떤 습관을 쌓았느냐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피부와의 작은 약속을 지켜보세요. 고운 얼굴, 부드러운 미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세린 한 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지혜를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6세 김정숙 어르신은 요즘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굴에 뭐 바꿨어요? 피부가 확 펴졌네. 한동안 외출도 꺼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어르신이 다시 당당하게 햇빛 아래로 나가게 된 배경에는 믿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가 화장품도 에스테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장대 한켠에 있던 바세린 한 통. 그리고 그걸 꾸준히 바른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얼굴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름이 생기면 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부터 떠올립니다. 광고에 나오는 주사처럼 바르는 크림, 콜라겐, 마스크팩, 탄력 리프팅 세럼. 하지만 주름의 핵심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책이 꼭 복잡하고 비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주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분 부족과 피부 장벽 손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얇고 건조해진 표피가 접히고 그 접힌 자리에 주름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수분 공급제가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오일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한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수분을 유지한 채로 일정 시간 피부를 감싸고 있으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가, 입가, 이마의 잔주름입니다. 이는 단지 겉보기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생리적 회복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처음엔 눈가와 입가에만 바세린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 스킨 하나만 바르고 손끝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눈꼬리와 팔자주름 부위에 꾹꾹 눌러 바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지르지 않고 살짝 누르듯 도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세린은 체온에서 부드럽게 녹으며 피부 표면을 덮기 때문에 자극 없이 흡수되는 느낌이 있었죠. 이 루틴을 2주간 반복한 후 아침 세수 때 피부가 전보다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피부가 덜 축 처지고 표정이 조금씩 밝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꼬리 아래 그림자 같은 팔자주름이 덜 진해 보인다는 친구의 말은 김 어르신에게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부위별로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가 더 높을까요? 가장 먼저 눈가입니다.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수분이 가장 먼저 날아가고 건조로 인한 주름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저녁 세안 후 약지 손가락을 이용해 바세린을 소량 덜어 눈 아래, 눈꼬리, 눈썹 아래 라인을 따라 톡톡 두드려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번들거림으로 인해 눈으로 흘러들어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음은 팔자주름입니다. 입 주변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주름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웃을 때, 말할 때 반복적인 움직임이 피부의 탄력을 소모시키죠. 이 부위는 바세린을 약간 넓게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손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살짝 당기듯 바르고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한 번 더 소량을 덧발라 보호막을 더 씌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마 주름. 이마는 피부가 넓고 자주 움직이는 부위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미간 사이 세로 주름은 인상을 찌푸릴 때마다 깊어지고 평상시에도 굳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마에는 바세린을 손바닥에 넓게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뒤 양손으로 부드럽게 펴바르며 마사지를 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어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임상에서도 바세린은 밀봉요법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보습제를 도포한 후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는 방식으로 수분 손실을 막고 유효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바세린 자체에 항산화 성분이나 미백 성분은 없지만 피부가 기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 주름 관리에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자극이 적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바세린을 가장 안전한 노년기 보습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자기 전 TV 소리를 들으며 바세린을 꺼냅니다. 특별한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치약처럼 잠옷처럼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바세린으로 닦아내고 나면 피부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화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거울 앞에서 바세린을 손끝에 덜어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거울 속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기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이용한 팔꿈치, 발 뒤꿈치, 무릎 등 몸의 거친 부위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흔히 놓치기 쉬운 부위지만 이 부분이 부드러워지면 몸 전체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1세 박종남 어르신은 예전부터 팔꿈치와 무릎이 심하게 거칠었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스웨터 소매가 팔꿈치에 걸릴 정도로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났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마다 뒤꿈치에 갈라진 틈에 실이 걸려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날이 많았고 병원에서는 피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보습제나 연고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말처럼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다음 날이면 다시 까끌까끌해지고 각질은 계속 쌓였고 때로는 피가 날 만큼 갈라져 걷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밤에 바세린 한번 발라보세요. 양말 신고 자면 아침에 완전 다르다니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바세린을 발라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듬뿍 발 뒤꿈치에 바르셨습니다. 그 위에 면양말을 신고 주무셨고 다음날 아침 양말을 벗었을 때 거칠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셨습니다.
아직도 갈라진 자국은 있었지만 아픈 느낌이 덜했고 피부 색깔도 살짝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바세린과 함께 보내셨고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다시 어린 시절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고 각질이 두껍게 쌓인 부위일수록 바세린의 수분, 보호막 형성 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피부가 반복적인 마찰과 압력을 받는 부위는 각질이 빠르게 두꺼워지고 갈라지기 쉬운데 이때 바세린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질 연화 작용입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밀봉요법도 이 원리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바세린을 바른 후 랩, 면양말 혹은 면장갑을 착용해 바세린이 피부에 오랫동안 밀착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는 단순히 겉에 바르는 것보다 효과를 몇 배 높여줍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바세린이 장시간 피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회복되고 각질층의 구조가 차츰 정상화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손등이나 발가락 사이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무릎이 검게 착색되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바세린을 활용한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샤워 직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릅니다.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도톰하게 바르고 면 양말 또는 부드러운 수면 양말을 신습니다. 팔꿈치나 무릎에는 랩으로 2030분 감싼 후 풀고 그 위에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일주일에 34회만 반복해도 23주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박종남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부터는 피부 크림이나 연고를 거의 쓰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 대신 바세린 한 통으로 얼굴부터 발 뒤꿈치까지 모두 관리하게 되셨고 병원에 갈 일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피부 갈라짐으로 인한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줄자 겨울에도 외출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는 부위별로 관리가 달라야 합니다. 얼굴은 얇고 예민하므로 소량 얇게. 반면에 팔꿈치와 무릎,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많은 부위는 바세린을 두껍게, 오래 올려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세린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피부는 단순한 보습을 넘어서 회복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건조하다는 이유로 연고를 바르거나 피부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필요로 하는 건 대단한 성분보다 지속적인 수분 유지와 자극 차단입니다. 바세린은 그 역할을 묵묵히 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극히 드물어 노년기에 이상적인 피부관리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팔꿈치나 발 뒤꿈치가 까칠하고 스타킹이나 바지에 걸리듯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세린을 손에 들고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촉촉해진 손끝이 여러분의 변화를 먼저 느끼게 해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이용한 피부 상처 회복과 흉터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상처가 쉽게 덧나는 분들, 손에 잔 상처가 많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세린의 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윤봉자 어르신은 평소 피부에 잔 상처가 자주 생기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긁힘에도 피가 나고 한 번 생긴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죠.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에 생긴 작은 흠집, 마당을 쓸다 무릎에 난 까짐, 모서리에 부딪혀 난 팔의 멍. 젊었을 때는 며칠이면 낫던 것들이 이제는 한참을 가고 심한 경우엔 흉터로 남기도 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웠던 건 그 상처들이 간지럽거나 덧나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작은 상처에 손톱이 닿아 살같이 벗겨졌고 약국에서 소독약과 연고를 사다 발랐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다니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진료를 본 의사는 윤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작은 상처는 바세린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호막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빨라져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바세린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셨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흐르는 물로 잘 씻은 다음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도포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딱지가 덜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건조하게 굳은 상처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피부 속에서 아물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수면 환경을 조성해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수면요법은 최근 들어 피부과뿐 아니라 외과, 재활의학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상처를 마르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수분을 유지한 채 회복을 유도하면 흉터도 덜 생기고 감염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것이 입증된 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방식대로 상처를 마르게 두고 딱지를 기다리는 그룹, 다른 하나는 바세린을 사용해 상처 부위를 보호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세린을 사용한 그룹은 상처의 치유 속도가 30% 이상 빠르고 재생된 피부가 매끄러우며 색소 침착도 훨씬 적었습니다. 바세린이 특별한 성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복합 화학물질 없이 순수 정제 석유 젤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얇고 혈류가 줄어들어 상처가 잘 생기고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바세린과 같은 보호막이 꼭 필요합니다. 윤봉자 어르신은 그 후로 바세린을 상비약처럼 사용하십니다. 손톱 밑이 들뜨거나 작은 물집이 생겼을 때, 고무장갑을 오래 껴서 손이 벗겨졌을 때, 넘어져 무릎에 까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바세린을 바르십니다. 바르고 나서 거즈로 가볍게 덮거나 붕대를 살짝 감으면 하루 이틀이면 통증이 줄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겨 자리 잡은 흉터도 바세린을 꾸준히 바르면 점차 옅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색이 진하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에 하루 2번씩 얇게 도포하고 햇빛 노출을 줄여주면 색소 침착이 완화되고 피부 조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깊은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색을 옅게 만드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감염된 상처, 고름이 난 부위, 열감이 있는 염증 부위에는 바세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땐 먼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며 바세린은 피부가 깨끗하게 소독된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염 부위에 덮으면 세균이 갇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속 짠 상처, 긁힘, 트러블 후 자국, 건조로 인한 피부 벌어짐 등에는 바세린이 훌륭한 해결책이 됩니다. 특히 손등이나 손톱 주변처럼 손을 자주 쓰는 부위는 피부가 쉽게 벗겨지고 마모되기 때문에 밤에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훨씬 부드럽고 갈라졌던 부위도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윤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상처에는 바세린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십니다. 본인의 경험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피부가 얇고 예민해진 노년기에 비싸고 복잡한 연고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꾸준한 보습과 보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세린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성, 건성, 민감성, 알레르기 피부에 따라 바세린 사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바세린 루틴, 다음 이야기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항상 얼굴에 기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번들거린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마와 코는 여전히 반질거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건성으로 바뀐다고들 했지만, 박 어르신은 여전히 하루에도 여러 번 세수를 해야 개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습제를 바르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고, 바세린은 더더욱 꺼려졌습니다. 기름 위에 또 기름을 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 후 피부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의사의 말에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겉은 기름져 보여도 실제로는 피부 속이 메마른 속건성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에 피지는 많지만 수분은 부족하고, 그로 인해 피부 장벽은 점점 얇아져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바세린을 아주 얇게만 발라보세요. 박 어르신은 의사의 말대로 저녁 세안 후 수분 크림을 바른 뒤 손끝으로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덜어 뺨에만 발라보았습니다. 이마와 코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끈적함이 느껴졌지만 다음 날 아침 세안할 때 피부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후로는 입가와 턱선에도 바르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거칠던 피부결이 조금씩 정돈되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성인데도 바세린이 괜찮다고?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바르느냐, 어디에 바르느냐였다고요. 겉으로는 지성처럼 보여도 속은 메마른 피부에게는 바세린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충남 서산에 사는 82세 최영자 어르신은 피부가 늘 당기고 트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팔이며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도 흔했습니다. 얼굴도 늘 당기고 화장을 해도 들뜬다며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보습 크림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몇 번이고 덧발라야만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바세린을 아예 전신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면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각질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릎, 팔꿈치, 종아리, 복부까지 건조했던 부위가 부드럽게 변화하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세린을 바르는 저녁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바세린이 처음부터 편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조영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피부가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화장품을 바꾸기만 해도 트러블이 나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가 붉게 올라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조차 처음엔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귀 뒤쪽에 테스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도 반응이 없자 그 다음날 눈가에 살짝 발라보았고 또 이틀 후에는 입가에도 조금 더 넓게 펴발라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르다. 내 피부가 오랜만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요. 성분이 단순하다 보니 오히려 내 피부엔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그간 괜히 화려한 이름의 크림에 속아왔던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마다 피부는 다르고 바세린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지성 피부라고 해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민감성이라면 특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중요한 건 바로 얇게, 천천히, 꾸준히라는 원칙입니다. 너무 욕심내어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내 피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나에게 맞는 양과 방식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가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건조한 채로 방치된 건 아닐까요? 혹은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메말라 있었던 건 아닐까요? 피부는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에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세린을 활용해 보세요. 지성도 건성도 민감성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피부를 내 마음으로 다루는 것. 그게 바세린이 가진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하루 생활 속 루틴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얼굴, 손, 목, 팔 어떻게 연결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피부는 매일 바꾸지 않아도 매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밤 바세린을 손에 드는 그 순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4세 김정순 어르신은 최근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얼굴보다 손등에 먼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젊은 시절 동안 손이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김 어르신은 손을 자주 드러내는 직업에 있었던 만큼 특히 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 손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며 주름이 깊어졌고 건조한 날이면 손등이 하얗게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는 보습제를 꼼꼼히 발랐지만 목은 늘 관리에서 빠졌고 그 결과 몇 겹으로 생긴 가루주름이 거울 속 나이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명히 신경을 썼는데도 목과 손에서 나이 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속상하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우연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나 바세린 손에 발라. 놀라지 마, 이거 진짜 효과 좋아. TV에서 봤다니까 미국 할머니들도 이거 하나로 관리하더라고. 딸의 말이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김 어르신은 그날 밤 세수하고 남은 바세린을 손등에 살짝 얹어보았습니다. 눈가에 바르던 양보다 조금 더 넓게, 얇게 펴발랐고 그 위에 면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장갑을 벗는 순간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건조하게 거칠던 손등이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손톱 주변에 일어나던 거친 큐티클도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손을 씻고 바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는 것. 처음엔 귀찮다고 느껴졌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손끝이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뜨개질을 하던 중 친구가 어르신의 손을 보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순 씨, 손이 왜 이렇게 곱게 살아났어요? 무슨 크림 쓰세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바세린 하나예요. 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잠자리에 들기 전 얼굴까지만 바르고 바로 누웠지만 이제는 거울 앞에서 손바닥에 바세린을 덜어목에 가볍게 쓸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의 주름이 가장 진한 부위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양손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펴바르고 나면 따뜻한 수건을 목에 살짝 두르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목선이 전보다 덜 접혀 보였고 목을 움직일 때의 건조한 당김도 훨씬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두 부위, 손과 목. 하지만 이곳은 얼굴보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나이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물에 닿고 비누와 세제에 마찰되며 햇빛과 먼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데도 얼굴만큼 관리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안할 때도 화장할 때도 보습할 때도 늘 관리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부드럽게 정돈되면 사람의 인상 전체가 달라집니다. 바세린은 이 부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도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부담 없고 성분은 단순하며 보호막 형성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종종 바세린을 시간을 지켜주는 보습제라고 말합니다.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그대로 붙잡아두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차단해주는 금막이 회복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 손톱 가장자리, 목의 중심 주름과 양쪽 측면. 이 부위들은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단 하루 바른다고 달라지진 않지만 매일 바르면 어느 날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김정순 어르신처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눈에 띄는 부드러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손등이 건조하고 핏줄이 도드라져 거울 보기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목의 주름이 점점 짙어져 목걸이보다 스카프를 더 찾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얼굴만이 아니라 손과 목에도 바세린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관심을 받는 곳부터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얼굴보다 손과 목에서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바세린 활용법을 하나의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바르면 가장 효과적인지. 하루 5분 단 한 통으로 바뀐 건강한 피부의 여정.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80세 정경자 어르신은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거울 속 주름마저도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세안 후 급히 보습제를 바르고 손등에 건조한 자국이 남아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기를 살짝 남겨둔 얼굴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고 손등과 목에도 같은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루틴이 어느 날부턴가 피부만이 아니라 하루의 기분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경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바세린을 활용한 하루 루틴을 하나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기억해내는 아주 소박하고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크고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 몇 분의 시간, 그리고 바세린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정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세안으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남아있는 수분이 촉촉하게 피부를 덮고 있을 때 손끝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덜어 눈가와 입가에 톡톡 두드리듯 바릅니다. 이마는 손바닥 온기로 살짝 감싸듯 문지르고 턱선까지 손끝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지성이신 분이라면 얼굴은 생략하고 뺨이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바르셔도 좋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마디에도 바세린을 얇게 덮듯 펴 바르시고 집안일 전에 마찰을 줄여주듯 보호막처럼 쓰십니다. 낮에는 별다른 루틴이 없습니다. 손을 씻거나 외출 후 건조한 느낌이 들 때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면 됩니다. 가습기보다 더 강한 습도 조절기는 피부 자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면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그만큼 자극도 줄어듭니다. 입술이 텄을 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 살짝만 눌러주고 코 옆이나 입가가 뻣뻣해질 땐 얇게 덧바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세안은 하루 동안의 먼지와 피로를 씻어내는 동시에 회복의 신호를 피부에 전해주는 의식 같은 시간입니다. 얼굴을 씻은 후 사용하던 스킨이나 수분 크림을 발랐다면 그 위에 바세린을 덮듯이 얇게 펴 발라줍니다. 주름이 깊은 눈가, 입가, 팔자 부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손끝으로 톡톡 눌러줍니다. 바르면서 얼굴을 쓸어주면 하루를 정리하는 손길처럼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목에도 잊지 않고 바세린을 바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주름을 따라 바르고 따뜻한 수건을 목에 살짝 두르면 보습과 동시에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손에는 조금 더 넉넉히 바세린을 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듭니다. 발 뒤꿈치도 도톰하게 덮고 면양말을 신으면
아침이 되면 거칠던 부위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 남짓입니다. 단지 그 5분이 우리 몸의 회복을 허락하고 다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세린은 화려한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피부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아주 묵묵하고 조용하게 도와줍니다. 정경자 어르신은 요즘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참, 내가 이 나이에 피부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 미소 안에는 주름도 나이도 담겨 있지만 더 크게 보이는 건 변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피부는요, 그냥 내가 나한테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게 바세린이든 뭐든 꾸준히 쓰면 그 마음이 보이나 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관심을 피부에 나눠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바세린을 손끝에 조금 떠서 고맙다는 듯이 눈가를 한번 만져주는 것. 하루를 정리하며 손등을 감싸주는 것. 손주를 위해 준비한 간식 옆에 바세린 한 통을 꺼내두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최고의 루틴입니다. 이 시리즈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보호입니다. 바세린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보호받은 피부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다정하게 바세린을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그걸 기억할 겁니다. 고운 피부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바세린을 열었던 그날처럼요.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 따뜻한 루틴을 건네주세요. 피부처럼 우리의 하루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요.